2023년 4월 18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외국인이 또는 외국 법인이나 외국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과 정의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FDI란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자본을 투자해서 한국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외투 기업이라고 말하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외국환 거래법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지분은 그 투자하는 기업의 최소한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이 또는 외국 사업자가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이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이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통한 외국인 투자 기업, 외투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경우는 이제 내국 법인, 대한민국 법인을 만들어서, 주주는 당연히 외국인이겠죠. 내국 법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법인입니다. 평범한 법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내국 법인처럼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근거 법규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형태,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라는 식으로 이제 통일해서 지칭을 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는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본점과 지점이,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본점이 한국에 잠깐 와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점이고, 연락사무소 형태는 아예 매출도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거의 단기적으로 잠깐 이제 뭐 지점을 내서 매출을 발생해서, 만약에 일본 법인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내서 매출을 발생하는 경우에 이렇게 지점은 매출을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매출이 일본에 있는 본점에서 세무회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뭐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고, 다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 기업의 지점은 단기적으로는 뭐 외국환 거래를 잘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 이제 매출과 지출을 잘 이제 생각해서 고려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 왼쪽에 있는 테두리 되어 있는 식으로 내국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립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그 외국인 투자 기업,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FDI를 이용을 하셔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한 장점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국 법인으로,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투자 금액이 최소 건당 1억 원 정도, 1억 원이라는 이제 최소 금액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최소한 그 해당 법인의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 그 두 가지 조건을 맞추면 이제 코트라나 외국환 은행의 신고와 허가를 받아서 결국 이제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마치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내국 법인의 겉모습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와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 신고, FDI 신고는 이제 코트라에 가시거나 외국환 은행,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이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 은행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점에 가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국제법무팀에 의뢰를 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한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신고 서류 검토 후 수리가 되면 투자 신고 필증이라는 거를 교부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자금을 송금을 하게 되는데, 외국한 은행에서는 보통 escrow라고 하는 이제 위탁 계좌를 설정을 해 줍니다. 그 위탁 계좌로 송금을 하는 절차들을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외국인 투자 상담을 하고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면 이제 투자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되고, 그다음에 외국 자본을 유입을 하는, 그러니까 송금을 처리를 하겠죠. 송금을 하게 되면 이제 투자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투자금을 주식금으로 해서 이 법인의 대한민국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고, 뭐 그 투자금이 주식으로 이제 납부가 되는 과정들을 이제 정리를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 송금할 때 뭐 외국한 거래 그 지정 은행을 통해서 송금 escrow 계좌를 만들어서 위탁 계좌에 이제 송금을 하게 되는데, 그 투자 자금은 반드시 투자 주체 본국에서 외화로 송금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일본이 본국이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꼭 이제 외화로 송금을 하는 경우, 이제 해외에서 원화로 바꾼 다음에 원화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FDI 투자 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그 외화로 뭐 엔화든 달러든, 뭐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달러든, 그런 식으로 그 외화로 직접 송금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요. 외국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는 송금이 아닌 외화 현찰로 투자 자금을 반입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송금이 아니라 현찰을 직접 가져와서 투자 자금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꼭 세관에 신고를 하고 외국한 신고 필증을 발급받는 그런 절차.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돌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꼭 상담을 하셔서 어떻게 FDI로 인정을 받는지, 외국인 투자로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은행 관련된 외국한 거래 관련된 일들도 하나하나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의하셔야 될 다른 사항이, 투자 자금과 송금 주체 간의 소유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송금인이 다른 사람, 투자자랑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경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 인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제 법인 등기를 할 때 이 사람 이름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을 투자자로 하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소유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송금한다고 바로 이제 이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외국한 거래이기 때문에 송금할 때 소요 기간이 최소한 뭐 하루에서 3일 정도는 소요가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지금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투자 자금 송금이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기도 하지만 은행에서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류들을 대리인으로, 뭐 법무법인 저희 같은 곳에 이제 국제법무팀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 놓고 신청서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 놓고 같이 이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으로 저희가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법인 설립 등기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를 하고 자본금 송금까지 완료가 되면 한국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외투 기업은 외투 법인은 한국 상법에 의거해서 설립되는 이제 내국 법인이랑 동등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국 법인을 만드는 거랑 동등하게 외국인 주주가 등록이 돼서 한국 상법에 의해서 만드는 이제 내국 법인의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고, 법인 설립 등기할 때 뭐 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 의사록이라든가 납입한 자본금에 대한 주식 인수증, 이사나 감사에 대한 이제 주요 임원이나 이사진들의 취임 승낙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상법 규정에 맞도록 작성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임원이나 이사진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외투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들이 있을 텐데, 그 경우는 이제 국가별 규정에 따라서 아포스티오 인증을 받거나 제외 공간, 그러니까 아포스티오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라의 제외 공간에 우리 대한민국 영사 확인을 거쳐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도 돌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뭐 10년 이상의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이런 FDI 절차를 많이 진행해 본 그런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국제법무팀에 의뢰를 하시면 아마도 이제 미리 상담을 하실 때 이러한 경우들을 준비를 하셔서 시간과 비용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법인 설립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제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게 되고 이제 해당 외투법인의 명의로 이제 본격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겠죠.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나올 때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 완료할 때 발급한 이제 등기부 등본과 대표자 신원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 등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면 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국내 연고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사무실을 구하고 계약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임시적으로 공유 오피스나 이제 임시로 주소를 빌릴 수 있는 사무실 공간 일부를 전대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완료가 되면 은행에서 법인 계좌 개설을 이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법인 투자금을 송금받는 거는 에스크로 계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탁 계좌, 임시 계좌고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법인 계좌 개설이 이제 이 해당되는 법인의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이제 그 오픈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계좌 개설을 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어떤 상거래를 하기 위한 뭐 인보이스 발행해서 입금을 받는다든가 지출을 한다든가 그런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보통 이제 국내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 후에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이 되면 사업체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활동을 하면 되는데 외투 기업,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이제 외국 투자 기업은 최초 FDI 신고를 진행하였던 이제 외국인 은행을 통해서 또는 이제 코트라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증이라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길래 우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을 하느냐? 결국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는 한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한 거래, 단순한 외국한 거래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점을 정리를 좀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조세 감면이겠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든가 그 시행령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격, 이제 기업의 어떤 활동 분야에 따라서 조세 감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한 혜택을 적용하는 여러 가지 지역이나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에 어떤 등록을 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국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외국 기업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로 단순하게 활동을 해서 단기적으로 매출을 올려서 본국으로 가져가는 그런 활동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내국 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외국 주주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내국 기업으로서 어 차별받지 않고 외국 기업이라는 차별이 당연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국 기업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다른 이제 거래처와 뭐 아니면 어떤 그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외국 기업이냐 아니냐 이게 금방 돈을 회수를 해서 나갈 기업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필증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 장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주식으로 아까 뭐 1억 원 이상이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이익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손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정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해외로 가져가는 경우, 그때 대외 송금이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의 방식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한 적절한 방식으로 대외 송금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보장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돈을 못 빼면 어떡하느냐. 잘 팔았는데, 이 회사를 잘 운영을 하다가 다른 투자자한테 잘 팔았는데, 지분을 잘 팔아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다시 이 대한민국에 투자한 자본을 걷어가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걷어가야 되느냐라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FDI로 인정을 받으면 이렇게 대외 송금이 보장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장점 아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을 받으면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전쟁이 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경제 사정에서 뭐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거나 뭐 그런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국환 거래법에 의해서 외국환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국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가 않기 때문에, 마치 이제 다른 내국 법인 활동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랑 동등하게 우리나라 내국 법인에 적용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외국인 같이 외국인으로서 차별받는 그런 일들은 없다라는 거,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을 하고 이제 필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 기업이 또는 외국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뭔가를 진행한다고 할 때 그런 확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거래처와 이야기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외국 기업 입장에서 또는 외국 사업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뭐 막대한 돈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재반 상황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투자금을 송금을 했는데, 나중에 이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대한민국 시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FDI로 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그 과실에 대해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어떤 이익 배당 부분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대외 송금이 보장된다는 점. 그러니까 세금을 낼 거는 다 내야 되겠지만, 뭐 주식 매각 대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익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에서 외국 주주한테 대외 송금이 보장된다는 점 등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내국 법인에 동등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적용을 받고, 또 내국 법인,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서 동등하게, 다른 이제 일반 대한민국 법인이랑 동등하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뭐 국내외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도 내국 법인이랑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이제 큰 장점이 조세관면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기업의 활동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조세관면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굉장히 큰,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큰 이제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지자체들은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든가 외국 기업, 외투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협회에서 더 지원해주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을 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 설립을 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하는, 국내 시장,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하고 외국 기업의 세무 회계, 그리고 지분 투자 계약서 같은 것들을 이제 동등 이 작업을 자문을 하는 그런 부분들, 기업 자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받기 원하시면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한중 국제법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하고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FDI,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정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